저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정권과 지나치게 가까운 보수, 정권에 의해서 어떤 돈이나 또 정권에 의해서 보수운동의 방향을 지시받는 부분, 이런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개입된 보수단체들을 참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보수의 타이틀을 걸고 인터넷 댓글을 조장하는데 국정은 돈을 받았다면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보수의 가치가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 봉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좌파들을 욕을 하고 그 좌파들 중에 386을 욕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욕을 하지만은 걔 중에는 저하고 노선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한때 인생의 10년, 20년을 상당히 자신들의 가치, 제가 봤을 때 그 가치가 옳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어쨌거나 그 가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하고 깜빵도 갔다 온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운동이 무슨 돈과 마치 출세로 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선을 그어놓고 이 일을 나름대로 방송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저 스스로요. 또 자유한국당에 이중되거나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옛날에 이스키 패거리조차도 내란 선동이라고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들었다라는 사람들, 그러면서 집회에서 한마디로 계엄령을 선포하자, 군이 일어나라 이런 말을 했다고 내란 선동으로 어떤 사람이 고소했다 칩시다. 고발했다고. 그 고발한 사람은 색깔이 뚜렷한 군인권센터라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명확하게 우리 시각으로 보자면 좌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번에 군의 당번병 문제라든지 군 내 동성연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단체지요. 자, 이런 단체가 내란을 선동을 했다고 태극기 집회에 주도한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실제로 경찰에 조사를 하라고 이제 접수된 고발장을 내려보내면서 그 혐의에 내란 선동을 그대로 넣어서 했다라는 것은 이석기 때 나왔던 이야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석기 때 보면 무슨 정유기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폭발물이 어떻고 저떻고 온갖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전부 다 말뿐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해서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지도 않았고 조직이나 간첩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마디로 언젠가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그날에는 뭐를 점령하고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란이나 간첩단이나 조직이라고 적용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말뿐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 말 이상의 진전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때는 재판부가 그런 걸 다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 거론된 사람들 다 아는데요. 집회장에 가가 사람 몇만 명 모였으니까 그냥 흥분해서 한마디로 계엄령 어쩌고 이렇게 과격한 구호를 외쳤다고 거기에 검찰이 내란 선동을 조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이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럼 검찰은 고발된 대로 그대로 내려보낼 것 같으면 검찰은 왜 있습니까? 검찰 이러면 안 되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촛불 집회에서도 이런 구호가 넘쳐났습니다. 촛불을 들면 행명이고
한마디로 태극기를 들면 내란입니까? 촛불 든 사람들도요, 다 뒤집어 엎고 끌어내리자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촛불 집회에서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더 나아가서 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이런 단체들도 얼마 전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정부라고 부르고 촛불 신탁이라고 말하고 촛불 집회 100석까지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촛불은 레볼루션 혁명이고 태극기는 쿠데타입니까? 실제로 촛불은 성공한 혁명이고 태극기는 실패한 혁명 아닙니까? 뭐 태극기가 혁명 근처까지라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때 청와대로 몰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말도 했잖아요. 그럼 구호도 난무했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검경이요, 정치권의 눈치를 봐도 이렇게 심하게 보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는요,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저한테 연락도 안 오고 저도 이런 분들을 별로 뭐 좋아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논리는 맞아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또한요, 정권과 지나치게 보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착되어서 몰래 거기에 관련되는 무슨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오다를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돈이 가고 하는 부분은요, 좌파들도 그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한다면서 한다고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백하게 잘못됐고 좌우막론하고 이런 이념이 정권과 연결되는 부분은 잘못이고요. 이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좌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뭐 나쁘냐. 아니, 우리는 좌파보다 좀 나아야지요. 그렇게 더러운 유착관계를 쟤들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법이나 비도덕의 형평성을 주장해서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은요, 이런 식으로 그래 할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말뿐인 몇 사람이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 등을 집회할 때 한마디로 단상에 올라가서 흥분해서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란 선동입니까? 오히려 당시 모든 힘과 권력은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로 넘어가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부분은 훨씬 더 현실에 가깝게 접근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석기의 죄 중에 내란 선동죄가 들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을 일부 적용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석기 일당에게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라는 죄를 전부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지하혁명해압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 발발 시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것까지도 모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단이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조직 업무라고 하지 않은 부분에는 그들조차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부분. 실제로 이석기 일당에게는 극히 일부만 내란 선동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극기 부대를 한 사람들 제가 볼 때요,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정도의 조직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정부의 돈을 청와대 주선으로 받았다고 화이트리스트로 조사를 하는, 한마디로 의용단체처럼 조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내란을 선동할 만한 힘이 있다고 조사를 한다면 이 얼마나 검찰 내부에서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은 그렇게 할 역량과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고 단지 말을 하는 그 순간 한 30초의 그런 의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란 선동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조사를 합니까? 자, 고발은 7개월 전에 했다라는데 이제서 검찰이 이런 조사를 시킬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또 주인 바뀌니까 거기 줄 서서 한번 지서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석기 재판 당시 2015년 1월에요.
대법원은 혁명조직 R호가 가상의 조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내란 업무 부분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것은 선동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문뿐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타격을 하자고 역할을 분담을 해도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여러 차례 해압과 역할 분담을 해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욱해서 한마디 한 사람들에게 이석기와 같은 내란 선동을 적용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다. 아무리요 보수가 지금 힘이 빠져서 정말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검찰 그렇게 똑똑한데요. 한번 봅시다. 윤석열 지검장 부인이요. 남편이 승진한 3주 뒤에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 부인은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투자와 형사 대행업을 하고 있고요. 8월 25일 공개된 윤 지검장의 재산 내역은 총재산 64억 7천만 원에서 본인 재산은 2억 7천6백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2년 그러니까 신이 훨씬 넘어서 이 김 씨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지검장이 부인 김 씨가 2014년을 전후해서 취득한 비상장사 주식 2억 원어치를 윤 지검장이 승진한 지,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지 21일 만에 매각을 했는데요. 이 김 씨는 주식을 산 회사 모회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고 또 김 씨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2013년에 검찰이 이 회사를 수사 중이던 때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사장 승진 후에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되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지검장 부인은 지난 6월 13일 도이치 파이낸스 비상장 주식 40만 주를 2억 1,400만 원에 매각을 했다는데요. 윤 지검장은 재산 공개 대상자이고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다가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은 독일 수입차 BMW의 국내 공식 딜러인 도이치 모터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BMW 회사에 국내에서 이걸 수입해서 파는 회사는 도이치 모터스고 흔히 이런 걸 수입해서 파는 딜러들 회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리스라든지 또 렌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할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파이낸셜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BMW 차에 대한 할부 금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2013년 6월 설립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2014년부터 갖고 있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코스닥에 상장된 BMW면 한국의 자동차 판매에서 이 벤처보다도 좀 앞서가는 한마디로 1위를 오랫동안 해온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국내 딜러 법인에 그 딜러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주요 주주였다는 겁니다. 김 씨는 2013년 3분기 도이치 모터스 주식 7만 7천 주 0.32%를 보유했고 당시 주가를 고려하면 3억 6천만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때 도이치 모터스가 김 씨가 지분을 취득한 2013년 3분기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수리부를 부풀려서 보험료를 청구한 걸로 의심되는 도이치 모터스 등 수입차 공식 딜러 본사와 서비스 센터 28곳을 2013년 9월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4년 3월에 사기 혐의로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했지만은 결국은 한 명이 불구속되고 경영진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김 씨는 2014년 3분기에 도이치모터스에 10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한 회계사는 도이치모터스는 2014년 3분기 2억 8천만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단기 차입금 중 이자가 9%에 이르는 3금융권의 대출도 1억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전체 차입금 1462억 중에 6%가 넘는 10억을 무이자로 융통을 했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갚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그 부인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혁의 기수로 내세운 사람이 검찰이 한마디로 외국 차 업체가 차를 팔아먹고는 그걸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고가로 나온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수리비를 부풀려 가지고 보험료를 빼먹는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던 시점에 부인이 그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고 또 그걸 갖다가 하나는 이 중앙지검장 이렇게 지명 직후에 팔았고 또 나머지 주식도 처분했고 또 이 무이자 대출을 10억을 해줬다고 하면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과 윤석열 지검장 부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세상에 1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을 정말 돈을 주고 사기라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검찰요? 지금 정권에 한마디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키는 대로 수사를 잘하는데요. 자기 얼굴에 흙도 제대로 밝혀서 떼어내길 바랍니다.